안녕하세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곳에 사연을 올려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4년 차이며 신랑 33살, 저 31살이고 두 돌 된 아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57세이시고 시아버님은 현재 다른 가정이 있으십니다. 아주버님을 18살에 출산하셨고 신랑은 22살에 출산을 하셨는데 신랑 돌 지나고 이혼하시고 거의 평생을 시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결혼 후 1년 동안 시댁과 같이 살다가 진짜 이혼하기 직전에 분가를 했습니다. 사실 분가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셨거든요. 이 단어를 꺼낸다는 것조차 끔찍하고 힘드네요. 처음에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시어머님이랑 사셨고 아주버님 발령 때문에 분가해서 멀리 타 지역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집 역시 고부 갈등으로 분가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도 신랑은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어머니랑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라고 해서 궁금했지만 그냥 넘겼네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신랑이랑 시어머니 뿐이고 저는 정말 합가 1년이 제 인생 중 제일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혼자 소갈이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저 두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다가도 이건 정말 아닌데 혼란이 올 지경이더라고요. 정신병원 상담도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저를 예민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분위기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지옥 같았고 살고 싶지 않았고 시댁 근처만 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엄청 친절하게 우리 새아가 왔니? 오늘도 힘들었지? 라고 하실 때마다 정말 화가 나서 나오고 싶은 충동, 그런 비슷한 마음까지 생기는 걸 보고 신랑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고 그러니 이혼하자, 위자료 필요 없으니 이혼하자는 말만 계속할 정도였습니다. 신랑은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며 저를 다그쳤고 위로는커녕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에는 반복된 행동에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이야기의 필요성도 너무 없어 보여서 무조건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덜컥 임신을 했더라고요. 신랑이 분가해서 잘 살아보자며 저를 이해해 주는 척 하길래 정말 어쩔 수 없이 아기 때문에 마음 돌리고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불편해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많은데 생각나는 것만 적어보자면 첫째, 결혼 후 신랑과 둘이 데이트하면 시어머니는 3일 이상을 삐지셨습니다. 신랑 앞에서는 티 안 내시고 신랑 없으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설마 하며 다른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결론이 나더라고요. 정말 저희 둘이 시간만 보내면 시어머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둘째, 셋이서 어디 가게 되면 꼭 신랑을 중간에 세우고 너는 이쪽 팔짱, 나는 이쪽 팔짱 끼자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쩌다 팔짱 낀 거 빼면 그걸 바로 지적하셨고요. 셋이 팔짱 끼고 다니면 남들 보기에도 좋고 다 부러워할 텐데 꼭 너 혼자 겉돌더라 하시면서요. 어떤 날 저희 둘이 팔짱을 끼고 있으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지십니다. 셋째, 퇴근 후 제가 혼자 쉬고 있으면 과일 좀 제가 깎아와서 저녁 시간이라도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TV도 같이 보자고 강요하시고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먼저 쉬겠다면 너는 어떻게든 혼자 겉돈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뭐만 하면 가족인데 겉돈다. 그놈의 겉돈다. 또 남편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이 있으면 들어가서 쉬어라. 겉도라도 이해해 줍니다. 넷째, 부부간에 조금이라도 싸운 게 티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신랑한테 캐묻고 저한테 신랑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잔소리하시고 남자는 평생 갑이다. 여자가 잘하면 싸울 일도 없고 싸웠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먼저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혹시라도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남자는 살면서 한 번쯤 그럴 수 있으니 꼬투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셨습니다. 이쯤 되니 그래서 어머님은 이혼하셨나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다섯째, 주말 아침 먹을 시간에 안 일어나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셨어요. 너는 내가 있어도 늦게 일어나고 신랑 밥도 안 차려준다고요. 분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같이 일하는데 남편 늦잠은 괜찮고 제가 자는 늦잠은 눈에 가시인 거예요. 같이 살면서 주말에 마트나 시장은 꼭 셋이 같이 가야 하고 제가 할 일 좀 해야 해서 신랑이랑 둘이 다녀오시라고 하면 무거운 거 자기가 어떻게 드냐고 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또 막상 딱히 사야 하는 생필품이나 식품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무튼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이 엄청 많지만 생각나는 것만 대충 적어봤습니다. 계속 기억하려니까 또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이러다가 제가 이혼하자고 했고 임신을 했고 타협으로 분가를 했어요. 처음에 분가한다고 했을 때도 난리였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하시고 결국에는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셨어요. 그때 형님이 이번에도 수면제네 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놀란 상황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형님 분가하신다고 했을 때도 수면제 복용하시고 응급실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성격도 무탈하고 저희 집에도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머님의 날뛰는 성격이 너무 무섭습니다. 더구나 극단적 선택 행위는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별일 아는 거에 목숨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라니 너무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그 탓을 자식들, 다시 말해 저한테 돌리는 것 같아 끔찍하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그 뒤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사건 후로 저는 같이 사는 건 너무 끔찍하고 번복하고 싶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에 집 얻는 조건으로 분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겨우 탈출을 했는데 그게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집 비밀번호 안 알려주시는 걸로 신경질 부리시고 아기 낳고 아기 봐준다는 핑계로 주 5일을 우리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내가 또 한 번 신랑한테 이혼 요구 후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이혼 요구한 이유도 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머님이 2시간 거리에 시할머니 댁을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들어드린 부탁이 지금은 매 주말마다 가는 상황까지 된 거죠. 왕복 4시간에 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오면 하루를 다 쓰고 저는 주말에 남편 도움받아 쉰다거나 저희끼리 주말을 보내고 싶은데 아예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참다 제가 폭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모자라서 손주까지 안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남남이지 무슨 가족이냐. 나 같은 처지에 시어머니 세상 또 어디 있겠냐 하시며 펑펑 우시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울으시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살 날 얼마 안 남으신 우리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잘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매주 보러 가는 것까지 이제 너의 눈치를 봐야 하냐. 내가 내 아들 차 타고 내가 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태클이냐.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내가 주말이라도 네 눈치 안 보고 내 아들 얼굴 편하게 보고 좀 다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랑은 옆에서 시어머니 우시니까 안절부절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냐, 이제 속 시원하냐며 내가 너의 남편으로 또 아빠로 안 해주고 안 들어준 게 뭐냐고 지금까지 전부 너의 말만 들었고 너가 해달라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내가 엄마를 안 보고 살아야 그만할 거냐.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 상황에 두 모자 사이에서 저는 죽일 여자나 다름없다고 판단 내리고 제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중간 선을 찾으려 노력할수록 저만 더 나쁜 여자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 길로 짐 싸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 뒤로 신랑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친정엄마랑 친정아빠는 그동안 왜 말 안 하고 혼자 참았냐고 속상해 하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한마디 뱉은 말 무조건 지키는 사람. 정말 그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된 건지 제 마음은 몰라주고 저렇게 자기 엄마 편만 드는 신랑이 너무 원망스럽고 화도 납니다. 답답한 글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후기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지난번에 글 올리고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신 덕분에 정신도 차리고 힘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어머니는 올가미 같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잠재된 마마보이가 맞는 듯 하고요.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 전 남편이 되겠죠. 결국 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무섭긴 했지만 일단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할 줄 몰랐던 모양인지 3일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들어갈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바로 찾아와서 싹싹 빌고 했으면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3일 동안 저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산들 이것보다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이 얼마나 어머님을 애잔하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 틈에 끼기가 싫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힘들었던 마음을 구구절절 적어서 헤어지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만나자고 하니 그제서야 현실 파악이 되었는지 울며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다가 결국에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걸 알고 이혼하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 다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이든 재산이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시어머니 반발이 있었죠.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드는 것도 미치겠는데 손주까지 뺏길 수 없다고. 다행히 남편이 막아줘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정말 제2의 극단적 선택 소동만큼 난리도 난리였나 봐요. 아니, 세 번째인가요? 지금 이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남편이랑은 가끔 연락합니다. 아이 사진도 보여주고요. 시어머니 굴레에서 서류상으로 벗어나고 이젠 제가 어떤 의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살 것 같고 이혼한 게 서글프기만 하지만 때때로 웃으면서 지내고 있네요. 여러분 조언이 없었다면 어쩌면 실행하지 못했겠죠. 늘 가슴 한쪽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품으며 마음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